B에 정의역 B에 있던 원소를 대응을 시켜서 정의역 B에 있던 원소를 대응을 시켜서 뭐 이렇게 여기 공력의 YA로 대응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점은 바뀌지 않았잖아. A, B로. 즉 F 인버스의 B는 A라는 이 상황은 즉 F 인버스는 Y, 즉 Y축에 있는 거를 정의역으로 보고 Y축에 있는 즉 똑같은 A, B, 똑같은 A, B를 내가 여기서 말하는 F 인버스 입장에서는 B에 있던 원소를 정의역, 즉 F 인버스는 B에 있던 원소 Y축에 있는 걸 정의역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대응시켜서 여기 공력에 있는 축에 있는 공력으로 대응시킨 거야. 그러면 원래 있던 한 점을 A, B인데 바라보는 방향이 달랐어. F는 여기가 정의역이었고 F 인버스는 여기가 정의역이야. 근데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건 이 F 인버스를 똑같이, 왜냐면 같은 점을 여기서 정의역으로 쓰고 여기를 정의역으로 쓰면 다르잖아. 그래서 정의역을 일치해주기 위해서 이 여기 있던 F 인버스의 정의역을 이 밑으로 끌어내려. 어떻게 끌어내냐? 여기 있던 B를 똑같이 여기 있던 B를 여기 B로 내리고 여기 있던 A를 여기로 올려서 즉 이 점을 B, A라고 하면은 이 점을 B, A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 바라봤던 이 상황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잖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잖아. 이렇게. 여기서 A, B 썼던 거를 A, B를 우리가 F 인버스는 원래 B를 A에 대응시켰어. 근데 이거를 F는 여기가 정의역, F 인버스는 여기가 정의역이 되니까 정의역이 서로 한 공간에 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얘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야. 끌어내려서 B를 A로 올리고 A를 B로 여기 위로 올려서 이렇게 끌어올려. 즉 여기 B, A로 돌려놓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즉 이 점이랑 이 점이랑 뭐가 다르냐? A, B랑 B, A가 지금 다르잖아. 어떻게? X하고 Y 좌표가 달라. X하고 Y 좌표가 다른 거는 실제로 어떻게? Y는 X 대칭. Y는 X 대칭.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A, B, 자 얘를 B, B를 B, A로 대응시킨 거는 F 인버스의 정의역을 다시 X축으로 내렸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이 그래프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이 그래프가 대칭시켰다 봐. 이렇게 대칭시킨 이 그래프가 실제로 아까 같듯이 다시 정의역으로 내린 Y는 F 인버스의 X를 얘기를 하는 거야. 즉 이 상황이 똑같은 A, B를 우리는 여기가 처음에 Y는 Fx였어. 자 이게 뭐냐면 X는 우리가 똑같은 X는 F 인버스의 Y가 돼. 자 근데 요거를 우리가 똑같은 A, B를 지금 어떻게 해? B, A로 즉 X하고 Y 좌표를 바꿨어. 그러니까 실제로 요거를 X, Y를 바꾼 즉 Y는 F 인버스 X가 돼. 그래서 지금 이제 한 거는 F 인버스의 정의역을 X축으로 내렸어. 정의역을 X축으로 내려가지고 정의역을 X축으로 내렸기 때문에 이 과정에 의해서 Y는 F 인버스 X라는 그래프는 원래 지금 봐야 될게요. Y는 F 인버스라는 그래프는 원래 있던 Y는 FX라는 이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그린 게 Y는 F 인버스 X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이고 이 과정에서 보면은 Y는 FX라는 이 대응관계랑 X는 F 인버스 Y라는 이 대응관계는 원래 아직 위치에 같은 점인데 바라보는 정의역이 달랐을 뿐이었어. 근데 여기서 Y축을 다시 X축으로 내려서 하는 게 즉 Y는 X에 대한 대칭이었잖아. 따라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은 F 인버스의 정의역이 다시 X축으로 내려왔고 그거에 의해서 Y는 F 인버스 X가 돼. 자 그러면 이게 거기 3번에 적혀 있어. 2번에 역함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Y는 X에 관해서 푼다. 즉 X는 F 인버스 Y로 나타낸다. 거기 자 이제부터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직접 Y는 2분의 1 X 플러스 3이라는 이 식의 역함수를 직접 한번 구해볼게. 자 어떻게 하냐? 거기 순서대로 적혀있어.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인지 첫 번째 확인하는 게 가장 우선이야. 자 이건 직선이기 때문에 1대1 함수야. 자 두 번째 Y는 fx를 우리가 이 대응을 Y는 fx야. Y는 fx라는 이 대응을 자 우리가 x는 f 인버스 y로 고쳐줘. 왜냐면 y-3이고 이거는
그리고 양변을 2 곱하면 2에 y-3은 x. 자, 일단 지금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은 식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x를 y로 대응시켜. 그래서 지금 저 상황은 같은 점을 여기서 바라보는 거야. 근데 내가 저 점을 x축으로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y는 x에 의해서 대칭을 시켜. 그러면 내가 얘랑 얘랑 바뀌니까 2의 x-3은 y가 되잖아. 그래서 실제로 y는 2의 x-3이라는 이 식이 원래 이 식이 y는 f의 x였다면은 이 식은 y는 f 인버스의 x야. 그래서 앞으로 역함수식을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하면은 반드시 요 조건 이렇게, 즉 첫 번째 원래 있던 식이 1대1 대응인지 확인을 하고 y는으로 적혀있던 게 뭐 x는으로 바꿔주고 첫 번째 x는 뭐 f 인버스 y거든. 은으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저걸 x축으로 내리기 위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 어떻게? 대칭시켜서 x하고 y를 바꿔줘. 그래서 x하고 y를 바꿔주니까 y는 f 인버스 x가 돼. 이렇게 해서 식을 직접 한번 구하는 거야. 자, 역함수 구하기야 이게. 그래서 역함수 그래프하고 역함수 식 구하기가 이렇게 한꺼번에 돼. 그래서 역함수 그래프는 y는 x에 의해서 대칭이니까 쭉 한번 보고 아마 뒤에 계속 나올 거야. 자, 128쪽이야. 오늘 128쪽이야. 역함수. 자, 요 내용을 물론 이해하는 게 제일이야. 근데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은 그냥 공식만 나와. y는 fx라고 적고, 그 다음에 x는 적고, 그 다음에 x하고 y하고 바꿔버려. 얘를 한번 더 해볼까 그래도? 뒤에 나올 거야 아마. 자, 첫 번째로 역함수 y는 ax 플러스 b. 자, 어디냐면 128쪽이야. 128쪽에 필수예제 14번. fx가 ax 플러스 b일 때 fx가 ax 플러스 b일 때 f라고 하는 게 ax 플러스 b래. 자, 근데 f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이고 f 인버스의 7은 2였잖아. 자, 지금부터 하는 게 기본적인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나오는 거야. 자, 우리가 f 인버스의 7은 2다라고 이렇게 이거는 자 7을 f 인버스에 의해서 7을 2로 대응을 시켜. 이 말은 아까 역함수. 자, 지금부터는 가장 기본적인 거야. 역함수의 정의, define에 의해서 define에 의해서 자, 이 말은 원래 f는 2를 7로 대응시켰다는 말이야. 2를 7로 대응시켰기 때문에 f 인버스에 의해서 7을 2로 대응시키는 거거든. f 인버스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애초에 이 조건은 이렇게 바꿔놓는 게 이해하기 편해. 왜? 우리는 f에 대한 식을 알고 있으니까. 물론 이 식을 아까처럼 역함수식으로 바꾼 다음에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거야. 근데 지금 일단 기본 정의부터 가는 거니까. 자, f의 2는 7이 돼. f의 2는 7이 돼. 이 말은 자, f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 f의 2는 7이니까 우리가 저기다가 f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이라는 이 조건을 활용을 해서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b 따라서 3a는 아니야. 자, 이렇게 두고 자, 그 다음에 f의 2는 7이잖아. 이 조건에 의해서 7이라고 하는 게 2a 플러스 b야. 자, 이제 이 두 식을 연립을 해서 a하고 b를 구하면 돼. 계산이잖아. 그러면 a는 2분의 1, b는 2가 나와. 그래서 f는 2분의 1x 플러스 2야. 계산은 너네가 해봐. f라고 하는 게 원래 있던 a하고 b를 구하면은 a는 2분의 1, b는 2니까 2분의 1x 플러스 2야. 거기다가 맨 마지막으로 아니구나. 에이. 계산해. 그래서 해서 실제로 위에 식에서 밑에 식을 빼면 계산을 하면 a는 2, b는 3이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돼. 2번을 읽었어. 자, 2번에 fx가 ax 더하기 b일 때 f 인버스. 자, 2번. 자, 이게 1번이었어. 자, 2번에 f가 ax 플러스 b이면은 f 인버스의 2가 제로이고 f의 제로는 3일 때 f의 6의 값은 얼마입니까? 물어봤어.
아까 봤듯이 인버스가 보이면은 요거를 실제로 2를 f 인버스가 2를 0으로 대응시키면 원래는 0을 2로 대응시키는 거였어. 즉 f의 제로는 2. 자 그리고 f의 제로가 2니까 이 말은 f의 2는 3이잖아. 따라서 이 두 조건을 여기다가 대응시켜서 a, b 구하고 6 구하면 돼. 이거는 안 어려워도 딱 넘어갈게. 이렇게 구해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자 129쪽 필수 예제 15번이야. 역함수 따다다다 끝내면 좋겠는데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자 129쪽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야. 까면 안 되나? 필수 예제 15번이야. 역함수가 언제 존재하느냐? 자 아까 얘기했듯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f라고 하는 게 1대1 대응이 되어야 돼. 대응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1대1 함수가 아니야. 1대1 대응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때만 역함수가 존재해서 자 1대1 대응. 자 요거부터 하자. 1대1 대응이라고 했던 게 실제로 1대1 함수이기도 하면서 거기다가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았어. 자 1대1 함수. 자 우리가 집합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의는 또 정리를 하겠네. 후다다다다 그럽시다. 혹시 기억 안 나는 사람은 거기다가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다. 자 1대1 함수라는 게 정의는 x1, x2가 만약에 달랐으면은 f의 x1, f의 x2가 다르다. 이 말은 서로 다른 두 원소는 같은 원소에 대응되는 케이스가 없다는 거야. 따라서 실제로 같은 원소에 대응되는 케이스가 없고 다 쏜다는 말이고 이 말은 f의 x1이랑 f의 x2 즉 함수값이 같으면 실제로 같은 원소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아까 집합적으로 보면은 두 원소가 한 원소에 대응이 되는 이런 케이스가 없다는 말이야. 자 근데 요거랑 내가 이렇게 집합적 이게 define이라는 정의였다면은 두 번째 이게 집합적으로는 이렇게 접근이 되고 세 번째 이거를 일반적인 수로 확장시켜서 좌표 평면에 보면은 자 저번에 얘기했어서 지금 이거 복습이야. 함수에 대해서 여기가 정의역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정의역에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해서 같은 점이 대응이 되는 케이스 즉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면은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해서 y 공역에 있는 같은 원소가 대응이 되는 거잖아. 결국 이렇게 대응이 돼. 그러고 보니까 이게 가로로 선을 그은 거랑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로축 판정법이라 했어. 그래서 가로축과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가령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가로축과 다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래서 가로축과 한 점에서 만나야 우리가 1대1 대응이 됐었어. 그런 경우는 안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치역하고 공역이 같다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치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f의 x, 즉 x를 x에서 가지고 왔던 치역이랑 우리가 일반적인 공역이랑 같다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실제적으로 집합을 그려보면은 얘네들이 모두 맞았다는 거야. 모두 이렇게 맞았다는 거야. 모두 이렇게 맞았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거를 일반적인 좌표 평면 x를 확장시키고 y를 확장시켜서 모든 실수가 대응이 됐다라는 말은 그래프가 y축을 쭉 한번 쓸어 흘려야 돼. 이렇게. 즉 모든 y가 대응이 되게끔 쭉 한번 쓸어 흘려야 우리가 치역하고 공역이 같았어. 자, 그래서 실제로 1대1 대응은 우리가 집합적으로는 유한집합일 때는 두 집합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같으면서 서로 교차하면서 대응이 되는 거였고 실제로 그래프를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두 개를 합쳐서 그래프가 가로축이랑 한 점에서 만나면서 쭉 쓸어야 돼. 가로축이랑 한 점에서 만나면 쭉 쓰는 게 이게 1대1 대응 함수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상식이야. 기본적인 생각이야. 자, 뭐 물론 1대1 대응이랑 1대1 함수를 복습을 많이 했다면 지금 거는 훅훅훅 바로 나와야 돼.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위에 있는 함수를 접근을 해볼 거야. 이거를 저기 두고 할 거야. 자, f라고 하는 게 2x고
2의 1-k의 x 더하기 2k야. 이때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고 이게 역함수가 존재한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이어야만 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단 x가 1보다 큰 거는 정해져 있어.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서 x가 1보다 클 때, 요거보다 클 때 y는 2x니까 y는 2x 1일 때 2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이건 이미 정해진 거야. x가 1보다 작을 때 k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바뀔 거야.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해야 돼. 1대1 대응은 아까 얘기했듯이 가로축이랑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가로축이랑. 자, 그러려면은 자, 봐봐. x 앞에 있는 이 개수가 k 값에 따라서 양인지 음인지 다 달라질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봐봐. 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 너네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 자, k 값에 따라서 x 앞에 있는 개수가 달라지는 거야. 즉 기울기가 달라져. 2의 1-k가 양수일 수도 있고 2의 1-k가 0일 수도 있고 2의 1-k가 음수일 수도 있어. 음수부터 할까? 2의 1-k가 음수이면은 아래로 가. 자, 그런다는 말은 내가 k가 즉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뭐 여기는 잠깐만. 그래서 이거는 자 1-k가 음수이면은 아래로 갈 거야. 자, 그리고 이 함수는 실제로 항상 1,1을 지나 여기다가 x 이게 일단 여기부터 얘기하자. x에다가 1을 넣으면은 내가 x에다가 1을 넣으면은 이 함수에다가 1을 넣으면은 실제로 2의 1-k에 더하기 2k가 되니까 2-2k 플러스 2가 되어서 항상 2가 돼. 그래서 실제로 이게 x가 1보다 작지만 실제로 여기서 만나. 그래서 실제로 여기 점을 지나면서 이 2의 1-k가 0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아래로 가.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래프가 가로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 그래서 이 케이스가 아닌데. 자, 2의 1-k가 0이면은 실제로 기울기가 없으니까 y는 이렇게 돼.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돼. 그러고 보니까 아까 가로축이랑 여기서는 되게 많이 만나지. 그러니까 여기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2의 1-k가 0보다 커야 즉 얘가 이렇게 증가를 해야 실제로 가로축이랑 하나에서 만나. 근데 뭐 지금부터 하는 건 문제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렸거든. 즉 답은 2의 1-k라고 하는 게 0보다 커야 두 점에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즉 1-k가 0보다 크고 따라서 k라고 하는 게 1보다 작아야 실제로 한 점에서 만나. 자, 근데 우리가 1대1 대응은 한 점에서도 만나지만 쭉 쓸어야 되잖아. 내가 만약에 애초에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위로 올라가기는 해. 근데 위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빈 공간을 두고 그래프가 그려졌었다면은 실제로 이것도 하나에 안 쓸잖아. 그래서 이 개념은 자, 지금부터 하는 개념은 실제로 극한이나 연속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거든. 여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없어야 되잖아. 그래서 붙어야 돼.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연속이나 극한 개념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풀이는 그렇게 풀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문제가 우리가 아직 그 개념을 안 배웠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로 이게 항상 1,1을 지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케이스가 없어.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래서 이것만 체크해도 돼.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원래는 두 조건이잖아. 그 두 조건 중에 한 조건만 만족. 이미 아까 한 점을 여기 지나게 떨어져 있지가 않아. 떨어져 있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위로 증가하는 케이스만 되는 것만 생각을 해보면 되지. 자,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었어. 자, 130조 이제 역함수 구하기. 역함수 구하기는 아까 봤듯이 그냥 기본적인 거야. 역함수 구하기 기본적인 거. 역함수 구하기는 아까 같이 첫 번째 f가 1대1 대응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y는 fx였던 거를 x는 f 인버스 y 즉 x는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 왜 x하고 y를 바꾸냐 f 인버스 입장에서 y축에 있던 거를 다시 x축으로 끌어내리려고 y는 x에 의해서 대칭을 시켜. 즉, 자 우리가 첫 번째로 y는 f의 x라고 하는 게 1대1 대응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y는 fx를 x는 해서 f 인버스의 y로
고쳐준 다음에 세 번째 x하고 y를 바꿔 y는 f 인버스 x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자, 이 과정에 의해서 한번 식을 풀어볼게. 역함수 구하기. 자, y는 필수예제 16번이야. 2분의 1x 플러스 a의 역함수가 즉 이거의 f가 이렇게 되는데 f 인버스가 bx 마이너스 2일 때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봐.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생각할게. 아까 이걸 그냥 역함수로 구하면 돼. 자, 우리가 f라고 하는 게 f 즉 f라고 하는 게 y라고 했죠 그냥. y라고 하는 게 2분의 1x 플러스 a야. 자, 이거 역함수를 어떻게 구하냐? 직선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는으로 고쳐야 돼. x는으로 고쳐야 돼. 자, 지금 할게. x는으로 고치려고 a, b 향해서 y 마이너스 a가 2분의 1x. 따라서 x는 2의 y 마이너스 a야. 자, 그 다음에 할게. x하고 y를 바꿔. 즉 y는 2의 x 마이너스 a. 즉 x 자리에 y 자리에 x를 넣는 거는 실제로 요게 식을 y는 x에 의해서 대칭시킨 거지. 아까 왜 대칭하는지는 얘기를 했어. 그래서 y는 x 마이너스 그리고 저거를 풀어주면은 y라고 하는 게 여기지. y는 2x 마이너스 2a가 되어서 이거 역함수가 요거래. 근데 그러면 얘랑 같아야 되잖아. 같다는 거는 저 x 앞에 있는 개수들이 b랑 2랑 같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a랑 같으니까 a는 1이 돼야 돼. 따라서 이렇게 a하고 b를 구해보면 됩니다. 요거 식 구하는 거는 기본이야. 그냥 해야 돼. 필수예제 17번. 역함수의 성질 fx가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 합성함수의 역함수야. 자, 기본적으로 아까 했듯이 합성함수의 역함수 f.g의 인버스라고 하는 거는 순서를 바꿔줘. g 인버스 f 인버스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f가 3x-1에 자, 어디 하냐면 131쪽에 예제 17번이야. f가 3x-. 자, g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자, 물어보는 게 f 인버스의 첫 번째 g.f의 인버스의 2래. 자, 그러면 자, 이거는 f 인버스도 g 인버스의 2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f 인버스의 g 인버스의 2야. 자, g 인버스의 2라는 말은 내가 g 인버스의 2라고 하는 거를 적절한 b라고 대응시키면 실제로 g의 b라고 하는 게 2잖아. 즉, g 인버스에 의해서 2를 b에 대응시켰다면 g는 b를 2에 대응시킬 거야. 이 말은 적절한 b를 대응시켜서 2에 대응되는 b를 찾으라는 거야. 즉, 여기다가 마이너스 2b 플러스 4가 2가 되는 그런 b를 찾으세요 라는 말이고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2 따라서 b는 1이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찾았던 게 b는 1이야. 얘가 1이야. 이 말은 얘가 1이라는 거야. 즉 f 우리가 추론할 때 f 인버스의 1이 되고 f 인버스의 1은 딱 우리가 또다시 얘를 a라고 두는 거야. f 인버스의 1이 a라고 두면은 f의 a는 1인 거잖아. f의 a는 1 따라서 실제로 이 말은 a를 대응해서 1이 되는 원소를 찾아라. 즉 3a-1이 1이 되는 즉 3a는 2가 되고 a는 3분의 2야. 따라서 a가 3분의 2 즉 이거는 3분의 2이기 때문에 f 인버스의 2가 3분의 2고 따라서 그 값은 3분의 2야.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지금은 f 인버스를 직접 따라가면서 해봤잖아. 지금 그런데 f 인버스, g 인버스를 각각 역함수를 구하고 아까 했던 것처럼 역함수를 구하고 그거를 합성시켜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2를 태워도 돼.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것보다 훨씬 길게 쭉 나올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합성함수를 보고 어느 쪽을 택할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봐봐. 여러 케이스를 하다 보면은 쉬운 케이스가 눈에 보일 거야. 2번도 똑같아. 근데 2번은 똑같은데 그 전에 한번 봐봐. 무턱대고 다 계산해야지가 아니라 이거는 간단하게 나오거든. 이번에 f.g.f의 인버스의 마이너스 2야. 자, 이 말은 내가 바로 f 인버스의 마이너스 2야. 자, 그러면
괄호라는 말은 얘 먼저 해달라는 거야. 자, 근데 여기 인버스가 있어. 혹시나 F하고 G하고 H하고 결합법칙이 성립해서 여기를 묶나 같다 하고 해서 여기를 묶고 인버스 취하면 안 돼. 그거는 인버스가 없을 때야. 자, 그래서 일단 인버스를 우선 분배해줘야 돼. F 도트 요거 분배하면 F 인버스 G 인버스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제는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내가 어느 거를 묶든 순서와 상관이 없어. 따라서 F 도트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고 이 말은 내가 여기를 F 도트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고 내가 보이지 않아? 이거 먼저 묶어도 돼. 그러고 보니까 실제로 이거는 I가 되잖아. 자, 그래서 실제 I 도트 G 인버스고 이거는 G 인버스가 돼.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2를 대응시킬 거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실제로 쭉 하나하나 계산해서 막 다가가기보다는 미리 먼저 선점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G 인버스의 2고 G 인버스의 2는 계산을 해보면은 G 인버스의 마이너스 2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3이 나와. 계산은 앞에처럼 하면 돼. 딱히 계산 안 할게. 그쵸? 자, 132야. 132쪽 필수예제 18번, 19번 하면은 역함수도 끝납니다. 자, 그래프를 이용하여 역함수 함수의 값을 구하기. 자,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F 인버스에 의해서 Y축을 공력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X축을 그러니까 X축으로 정의역을 끌어내기 위한 도구로 Y는 X에 의해서 대칭하는 그 방법을 사용을 했어. 그거를 지금 쭉 한번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 이 그림은 이 역함수 파트의 뭐 시그니처 자주 나오는 그림이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봐둬야 돼 이 그림을.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가 Y는 X. 자, 그림 그리기가 좀 그래 이거는. 이게 A고 점 대충 알아서 봐. A, B, C, D가 돼. 자, 근데 지금 물어보는 게 F 인버스 아니야. F 도트 F의 인버스의 A야. 자, 이 그림이 왜 자주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력을 F 인버스에 의해서 공력을 X축으로 Y축에 있던 정의역을 F 인버스 입장에서 X축으로 다시 내리는 방법을 하기 때문에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는 이 도구를 자주 사용을 해. 자, F 도트 F 인버스의 A라고 하는 것은 정리를 해보면 F 인버스 도트 F 인버스의 A야. 자, 이 말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 F 인버스의 A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를 어떻게 다루느냐. F 인버스의 A가 실제로 하나의 문자 B라고 이렇게 도 보는 거야. 아까도 했어 요거. 도 보면은 F 인버스의 B가 즉 F 인버스의 A라고 하는 게 B가 되는 이 케이스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은 F의 B라고 하는 게 A에 대응이 된다. 따라서 이 B를 찾아 미안해 이 문자를 다른 걸로 봐야 되는데 A, B, C, D, T라고 보자. F 인버스 여기는 T 즉 F 인버스를 A를 T라고 두면은 F 인버스 A는 T 즉 F의 T는 A F에 의해서 A에 대응이 되는 그 T를 찾으래. 이 말은 A에 대응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F니까 여기가 F잖아. 자, A에 대응이 되는 점은 여기 있어. 요 점이야. 그렇지? 그럼 요 점이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이 점이 T야. 근데 이게 뭐냐? 우리 T 이게 아무런 말이 없잖아. 그래서 Y는 X라는 도구가 있어. 왜? Y는 X에 의해서 여기 Y축에 있던 거를 X축으로 끌어낼 수 있거든. 왜냐면 Y는 X에 의해서 여기가 B였으면 여기도 B야. 여기가 A면 여기도 A야. 여기가 C면은 여기도 C야. 왜? Y는 X에 의해서 Y는 X는 항등함수잖아. C를 C로 대응시키고 B를 B로 대응시켜. 즉 Y는 X하고 X좌표 Y좌표 같으니까 여기가 D야. 그러고 보니까 F의 T는 A, 즉 A에 대응이 되는 T를 찾으래. A에 대응이 되는 이 T는 B야. 따라서 T는 즉 F의 B가 A가 되잖아. 따라서 이 T는 B야. 자, 이 T는 B야. 그러니까 얘가 B야. 자, 그리고 얘가 B잖아. 그러니까 F 인버스
F 인버스의 A라고 했던 게 실제로 F 인버스의 B고, 자 F 인버스의 B를 또 어떻게 대응시키냐? 적절한 문자로도 T였으니까 S라고 줄까? 자 그러면 내가 F 인버스의 B가 S니까 실제로 F의 S가 B가 돼. 이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S를 어떻게 찾느냐? B에 대응이 되는 S를 찾는 거야. B에 대응이 되는 S, 즉 F에 의해서 B의 어느 점이 S에 대응이 되느냐? 어느 점이 B에 대응이 되느냐? 여기 뭐 C. 따라서 F의 C는 B 이렇게 찾을 수 있어.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느냐?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따라서 F의 C는 B, F의 C는 B에 대응시키기 때문에 F의 C는 B가 되고, 따라서 이 값은 S는 C였어. 따라서 원래 있던 이 값은 C야. 이렇게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그러니까 공역에 있는 원소를 정의역으로 내리는 하나의 방향으로 F 인벌, 그러니까 Y는 X라는 이 도구가 자주 사용이 돼요. 자, 그리고 133쪽이야. 역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이야. 자, 아까 얘기했듯이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에 의해서 대칭이야. 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Y는 X에 대한 대칭을 자주 활용이 돼. 자, 봐봐. F라고 하는 게 3x 플러스 10이야. 이거의 역함수를 F 인버스라고 해. 자, 그러면 F 인버스에 의해서 자, 주어진 조건이 Y는 F의 X와 Y는 F 인버스의 X가 이거의 교점을 P라고 할 때 선분 OP의 길이를 물어보네. 자, 그러면 상황을 봐봐. Y는 3x 플러스 10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가 10일 거고 아마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F 인버스의 그래프는 직접 구할 수 있어. 이거를 풀어서 쭉 F 인버스를 아까처럼 구할 수 있어. 근데 뭐 해도 돼? 왜냐면 이게 Y는 F의 X야. 자, 우리가 F 인버스의 X의 그래프는 Y는 X에 의해서 대칭이라고 했어. Y는 X에 의해서 대칭이고, 자, Y는 Fx가 저 그래프였다면 우리는 Y는 F 인버스의 X라는 그래프는 실제로 Y는 X에 의해서 대칭인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10에서 만나면 좀 그래프가 저기서도 10에서 만나거든. 대칭이니까. 그래서 여기도 10에서 만나. 자, 봐봐.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이라고 하는 거니 교점이 0이야. 어라? 근데 교점을 찾아보니까 자 봐봐. 얘랑 얘의 교점은 실제 봐봐. 얘랑 얘의 교점이기도 해. 그래서 우리가 즉 얘랑 얘의 교점은 얘랑 얘의 교점이기도 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아까 얘기했듯이 구해도 돼. 즉 Y는 fx와 Y는 f 인버스를 x 구하고 두 개의 교점을 구해도 되지만 이것보다는 Y는 f의 x와 실제로 Y는 x의 교점이 두 개의 교점이 뭐 일치하더라.